여기 44살의 박선주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선주 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직업을 듣고 놀라워하지만 사실 박선주 씨는 꽤 괜찮은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주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면 그날의 일과가 시작되었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선주 씨는 늘 검소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걀 1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만 선주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식사였답니다. 오늘도 힘내자. 선주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선주 씨는 6시 30분, 항상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죠. 지하철은 아직 한산했고 선주 씨는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기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청소 도구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걸레와 청소용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날의 일과를 계획했죠. 선주 씨의 담당 구역은 백화점 3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매장들 사이를 오가며 청소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선주 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깨끗한 공간이 있어야 손님들도 기분 좋게 쇼핑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주 씨는 매장이 열리기 전 이른 아침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죠.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진열된 고가의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주 씨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퇴근 후에는 동네 시장에 들러 저렴한 식재료를 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선주 씨는 장을 보면서도 항상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렇게 꼼꼼히 살림을 하는 덕분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절약은 제 삶의 철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죠. 선주 씨의 통장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투자와 꾸준한 저축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죠. 하지만 선주 씨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돈이 있다고 해서 제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보람을 느끼는 일이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선주 씨는 오늘도 가계부를 꺼내 그날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선주 씨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죠.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선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돈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선주 씨의 하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걸레를 들고 같은 매장을 청소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선주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선주 씨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청소하며 선주 씨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이리저리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샤넬 매장에 전시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한 번도 명품 가방을 가져보지 못하셨지. 선주 씨는 청소를 하며 매일 보던 그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검은색 캐비어 스킨 소재의 골드 체인이 달린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방이었죠. 어머니의 단아한 모습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드려야겠어요. 어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 고생만 하셨으니. 선주 씨는 청소를 마친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차림새였죠. 면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들이 더욱 빛나 보였죠. 선주 씨는 조심스럽게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매장 직원인 정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죠. 선주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연 씨의 목소리에는 불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듯 한 말투였죠. 하지만 선주 씨는 희히 대답했습니다. 저기 진열된 클래식 플랫백을 보고 싶은데요. 정연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주 씨가 가리킨 가방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4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이었죠. 이 가방 말씀이세요? 가격이 480만 원인데 실제로 구매하실 건가요? 정연 씨의 말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 씨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선주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정연 씨는 피식 웃으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청소 아주머니 맞지? 우리 매장 청소하시는 분 아니야? 그 말이 선주 씨의 귀에도 들렸지만 선주 씨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가방을 살펴보았죠. 정연 씨는 마지못해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친절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명품관 단골 손님들이 오시는 곳인데 혹시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선주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가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매장 한켠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말투에는 모두 선입견이 가득했죠. 하지만 선주 씨는 묵묵히 가방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시는 것보다 실용적인 걸 고르시는 게 어떨까요? 정연 씨의 말에는 이제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결국 선주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이 가방으로 주세요. 그리고 선주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연 씨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결혼도 못하신 분이 이런 비싼 선물을. 정연 씨의 말은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매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죠. 선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선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신입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앳된 얼굴의 그 직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불편한 듯 지켜보고 있었죠. 저기, 혹시 이 가방 말고도 다른 제품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신입 직원은 즉시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고객님. 이쪽에 새로 들어온 제품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입 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선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네요. 아까 봤던 그 클래식 플랫백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정연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손님을 다른 직원이 응대하는 것이 못마땅한 듯 했죠. 그리고 저기 진열된 토트백도 함께 보여주세요.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네요. 선주 씨의 말에 신입 직원은 더욱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가방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보여주며 각각의 특징을 설명했죠. 이 제품은 특별히 제작된 램스킨 소재라 가볍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선주 씨는 가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모두 마음에 드네요. 3개 다 구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개의 가방 가격을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선주 씨는 담담하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VIP 플래티넘이라고 쓰여진 카드를 보는 순간 정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결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입 직원은 정성스럽게 가방들을 포장하기 시작했고 선주 씨는 그동안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선물 포장도 예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씨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 아주머니가 수천만 원대의 물건을 거리낌 없이 구매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포장이 끝나고 선주 씨는 신입 직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었네요. 그리고는 정연 씨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미소만 살짝 지어 보였을 뿐입니다. 선주 씨가 매장을 나서자마자 명품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 씨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정연 씨, 방금 그분이 우리 매장 청소하시는 분 맞나요? 동료의 질문에 정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혹시 카드 도용 아닐까요? 정연 씨의 말에 신입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제 승인도 바로 났고 플래티넘 카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매장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박선주 고객님은 우리 백화점 VIP 고객이세요.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정연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왜 청소일을?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박선주 고객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정연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말이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서 사과해봤자 진정성을 의심받을 거예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정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한편 선주 씨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선주 씨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선주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어머니와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어머니 생신인데 선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선주 씨는 자신도 한때는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니까요. 선주 씨는 다시 한번 가방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어머니를 만나 이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을 터였죠. 며칠 뒤 선주 씨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내려갔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주 씨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작아지시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에 선주 씨의 마음이 아려왔죠. 우리 선주 왔구나. 아침부터 고생했네. 어머니는 늘 그렇듯 딸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선주 씨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큰 쇼핑백을 바라보셨죠.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너무 큰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늘 어머니께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선물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방들이 나오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이게 뭐니? 이런 걸 사오면 어쩌니?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주 씨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어머니, 한번 메어보세요. 분명 잘 어울리실 거예요. 선주 씨는 어머니께 가방을 건네며 거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셨죠.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울 속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우아해 보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만 사신 어머니였지만 고급스러운 가방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선주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선주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가방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얼마니? 선주 씨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제가 드리는 천명품 선물인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선주가 이제 이런 걸 사줄 만큼 컸구나. 선주 씨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선주 씨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선물 받은 가방을 메고 나서는 것을 어색해 하셨지만 선주 씨의 권유로 결국 토트백을 들고 나오셨죠.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이 다 어머니를 쳐다보시잖아요.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고급스러운 가방을 메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나 봅니다.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올케.
오늘따라 왜 이리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가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아이고, 복도 지지고 복 같네. 딸을 저렇게 잘 키워놨으니. 선주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방을 사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어머니와 선주 씨는 근처 공원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선주야, 내 어머니, 너는 지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고, 이렇게 어머니도 자주 뵐 수 있고,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선주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어머니, 이제 집에 들어가실까요? 그래, 들어가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선주야, 고맙다. 어머니, 이런 좋은 선물도 해주고.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렇게 착한 딸로 자라준 게 더 고맙구나. 선주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주 씨는 문득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만 지어졌죠.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본 지금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선주 씨가 백화점으로 출근하자 매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연 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표정이 어색했고 눈길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선주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겨 매장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죠. 마치 며칠 전 일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정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선주님. 선주 씨는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무례했어요. 정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일은 이미 잊었답니다. 선주 씨의 대답에 정연 씨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고객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을 텐데. 선주 씨는 잠시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정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거죠. 정연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 저는 더 이상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정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주 씨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더욱 부끄러워졌나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선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매장 문 열 시간이 다 되어가니 준비하셔야겠네요. 정연 씨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선주 씨를 더욱 존중하며 대했고 청소하는 동안에도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죠. 특히 정연 씨는 매일 아침 선주 씨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선주님. 그럴 때마다 선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연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매장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지난 뒤 선주 씨의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백화점으로 출근하고 매장을 깨끗이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선주 씨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 아주머니가 아닌 한 인격체로서 대우해 주었죠. 선주 씨, 이번 주말에 저희 매장에 새로운 컬렉션이 들어와요. 미리 구경하고 가세요. 어머니 선물해 드린 가방은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직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선주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죠. 특히 그날 선주 씨에게 친절했던 신입 직원은 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면 정연 씨는 멀리서 부끄러운 듯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씨는 그런 정연 씨를 보며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정연 씨, 이제 그날 일은 정말 잊으세요. 우리 모두 그날의 일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웠잖아요. 선주 씨의 말에 정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매장 매니저가 선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주님, 혹시 저희 매장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선주님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선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아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니저는 선주 씨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선주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매장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선주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청소도구를 들고 매장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것이 바로 선주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박선주 씨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선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놀라워했죠. 정말이에요? 우리 매장 청소하시는 분이 100억 자산가라고요? 그래,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니까. 정연 씨는 이제 매장의 중견사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할 때면 항상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정말 큰 실수를 했거든요. 선주 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매일 아침 청소도구를 들고 매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런 선주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선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스승이시죠. 매장 직원들의 이런 마음은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고객도 겉모습으로 차별받지 않았고 모든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허름한 차림으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정연 씨였다면 분명 불친절하게 대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연 씨의 친절한 응대에 그 여성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차림새 때문에 홀대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이 가방을 보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야. 이제 백화점 명품관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였죠.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늘 박선주 씨가 있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매장을 깨끗이 닦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주님.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선주 씨의 미소 뒤에는 특별한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선물이었죠. 이제 곧 어머니 칠순이신데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선주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부동산 전단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께 작은 전원주택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늘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내 선주 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죠. 앞마당에는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라시겠죠? 선주 씨는 계약금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매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는 이제 매니저가 되어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할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새로운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주 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했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심을 다해야 해요. 선주 씨의 이런 말들은 이제 매장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선주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선주가 또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나? 선주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터였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그때의 기억이 이제는 제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네요. 선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선주 씨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백화점 명품관에 불이 켜질 때면 선주 씨의 미소도 함께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더 큰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선주 씨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답니다.